해양 리터러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학 위원회는요, 해양 리터러시, 오션 리터러시에 대해 내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바다가 나에 미치는 이 영향,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념이 최근에는 좀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해양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서 해양 지식을 활용을 하고 해양과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하는 능력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죠.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습득을 함으로써 태도와 행동 변화라는 것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리터러시가 마찬가지일 때요, 리터러시 이 캠페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해양 리터러시에서도 변화의 능동적 주체로 학생과 어린이의 참여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따라가는 과학자,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예술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교육은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양 분야에 우수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절부터 학교 교실에서 해양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미의 학교 해양 교육이 있고요. 학교 해양 교육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일반 국민들의 해양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회 해양 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해양교육과 사회 해양교육이 탄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인프라 기반 구축으로 되어 있죠. 이 세 개의 축은 국가 해양력 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해양교육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요, 해양교육과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단독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양 교육 하나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국가는 없었어요. 이걸로 본다면 이건 엄청난 성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일선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2000년도 초반부터 해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그 결실이 바로 2019년도에 제정이 됐고 2020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MZ세대는요, 환경, 정치, 사회 문제 거의 다방면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도 많아요. 그런데 유독 해양 분야만 잘 모릅니다. 환경 같은 부분, 개인정보 같은 부분, 자기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도 하고 의견도 내뱉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해양 분야에서는 자주 접하지 않아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분야라는 이유로 관심도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MZ세대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다, 해양교육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집단은요, 33.9%였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식 수준, 태도, 행동, 인식 등 각 분야에 대해서 MZ세대와 그 이해 세대의 차이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MZ세대가 모든 분야에 비해 다른 세대에 비해서 그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MZ세대의 해양교육 참여 빈도, 지식 수준이 낮은 것은 앞에 설명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주 접하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들에게 해양의 가치, 해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MZ세대를 위한 해양 인식, 해양 교육 키워드를요, 이렇게 한번 보았어요. 해양의 가치 확산, ESG, 경험 놀이터, 미닝아웃, 소통과 욜로입니다. MZ세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비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표출하는 미닝아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또는 1인 또는 소규모 중심의 굉장히 독립적이고요. 놀이와 체험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해양 교육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젠 단순히 어디 강의실에 모아놓고 해양과 관련된 지식을 투입을 한다? 아니면 레포트 체험 시켜줄 테니까 언제 몇 시까지 여기로 오세요. 이런 단순한 접근 방식으로는요, MZ세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레포츠를 하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의미 있는 행동, 의미 있는 값들, 가치를 찾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는 소비가 곧 나를 대변한다. 이게 바로 미닝아웃입니다. 이게 MZ세대를 가장 대표하는 한 문장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강연 도입부에서는 우리나라 MZ세대 해양에 대한 무관심이 좀 걱정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느껴져요. 아마 걱정도 많이 됐을 텐데요. 근데 두 번째에 있는 이 MZ세대들이 굉장히 독특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양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MZ세대는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그냥 현재의 즐거움이 더 중요한 집단이에요. 바로 욜로라고 하죠. 그리고 소유보다는 내 동료, 그리고 내 지역 주민과의 공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소유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 크루들,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유를 할 때 그 가치가 더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내 경험적 가치를 팔아요. 내가 그 전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나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내 경험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덜 고생을 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의 경험을 판다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단도 중요하지만 집단보다는 크루, 개인 하나하나의 가치를 중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 크리에이터들을 해양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즉 이들의 호기심이 생계라는 현실 앞에서 좀 무너지지 않도록 새로운 환경을 탐색을 하고 적응하는 기간, 유지하는 기간을 넘어서 좀 지속 가능한 삶이 이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관심, 정책적 지지가 필요할 겁니다. 아마 조금은 늦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하더라도 바다와 지역 그리고 청년들이 서로를 발견을 하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연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